안녕하세요. 에두비 에두 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스터 서영재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능 가채점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어느 정도 정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기준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보다는 아직은 100분위 기준으로 대학교 기준을 잡으면은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표준 점수나 100분위 대학교가 원하는 부분으로 학과별 환산 점수라는 걸 반드시 구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100분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한 학생의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동국대학교와 숭실대학교를 한번 100분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성적은요, 엄매가 현재 100분위를 볼게요. 표점은 132점이지만 아직 저게 가채점에서 정확하진 않고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6점대, 미적분,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무너졌네요. 그래서 미적은 100분위가 82, 영어는 2등급이고요. 그리고 사탐런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사회문화는 95점이고 생명은 91점. 그래서 3은 95점 정도면은 선방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100분위를 이제부터 대학교별로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동국대 자연계 같은 경우 볼게요. 자연계 지금 국어가 반영 비율이 20%, 그리고 수학이 35%, 영어가 15%, 탐구는 25%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 위에 나와 있는 이제 100분위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엄매가 96점이잖아요. 그러면 96 곱하기 0.25, 그러니까 25%가 들어가니까 0.25를 곱하면 국어 점수 아래쪽에 24점이 나옵니다. 수학은 82점에 0.35를 곱하면은 28.7이 나오고요. 영어는 지금 2등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학교가 영어 환산을 줄 때 100분위 기준이 아닌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에두비 고객센터에 가면 이렇게 100분위 환산할 수 있는 계산을 줬거든요. 1등급은 99, 2등급은 89, 3등급은 79, 4등급은 69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2등급이니까 89점 곱하기 0.15,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도 두 개의 평균을 낸 다음에 곱하기 0.25를 하면 23.25가 나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수를 이제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 100분위 기준이 잡히는데 현재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89.3이 나오고요. 숭실대학교도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숭실대는 탐구가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91 곱하기 0.125 그리고 95 곱하기 0.125 해서 계산을 하면 88.9.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100분위 기준으로 반영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동국대학교가 조금 더 유리하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동국대학교는 89.3이고요. 숭실대학교는 88.9예요. 이 100분위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합격률을 보여주고 지원이 동국대학교가 가능한지 이 부분부터 조사를 할 건데요. 이제부터는 에두비를 활용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두비 바로 가기를 한 다음에요. 되게 간단해요. 동국대학교를 먼저 조사를 할게요. 동국대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게 지금 공학 계열입니다. 그러면 공학계라고 이렇게 계열로 학과를 넣어도 되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점수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동국대 공학 계열을 좀 보도록 하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정시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은 정시 지원이 있고요. 정시 지원을 클릭하면 맨 상단에 현재 정시대학교 지원 가능 100분위라고 나와 있고요. 대학과 계열명을 넣으면 됩니다 라고 돼 있죠. 현재는 100분위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아마 환산 점수가 이제 계산이 되고 예측 데이터가 나오면 지금 에두비 같은 경우는 12월 8일날 2026학년 정시 예측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8일부터는 100분위가 아닌 환산 점수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100분위가 맨 상단에 있죠. 그리고 한번 클릭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 점수가 현재 아까 89.3이었습니다. 그죠? 89.3. 그리고 한번 동국대학교 100분위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에너지 신소재 같은 경우는 안정권이 92점대, 그리고 도전권이 91점대. 그러니까 보면은 현재 지원할 수 있는 100분위가 거의 90점대는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지원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 점수 중에 숭실대학교가 88.9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동국대학교는 솔직히 안정권이나 적정권을 잡기는 힘들고 도전권 라인으로 89.3도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공학계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숭실대학교에서 안정권이나 적정권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88.9니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숭실대 그리고 공학계 한 다음에요. 다시 정시 지원 가능 100분위로 해가지고요. 우리 아이 점수대가 아까 보시면 88.9였어요. 그죠? 88.9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기계공학과나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화공이 나와 있는데요. 88.9면은 현재 기계공학부는 87.6 그리고 전기공학부가 88.3 신소재가 88.2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안정권보다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률로 봤을 때는 70에서 80%가 넘어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국대학교가 솔직히 좀 힘들고 국숭 세단 라인에서 안정권을 형성하고 있다라면 나중에 대학교 환산 점수가 나왔을 때는 동국대학교나 건대 이런 데도 한번 계산은 해볼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국숭 세단 라인에서 적정 안정 요 라인을 우선 잡아놓고 다시 환산 점수를 갖고 대학교를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시면은 우리 아이 환산 점수를 가지고 100분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대학교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가채점 시기에 대학교를 어느 정도 가군, 나군, 다군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대학교별로 환산 점수를 돌리면서 세세하게 가군, 나군, 다군을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에듀비를 활용해서 수능 가채점을 가지고 대학교 기준선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